한영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끝나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규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K-웨이브 시대입니다. 그 중에 또 바이오도 이 K-바이오의 큰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많은 그 수출 품목 중에 바이오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측면에서는 무역 질서, 통상 질서가 아주 전쟁, 패러다임 변화,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 협상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지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무역 질서, 산업 질서가 바뀝니다. 경제는 파기와 창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든 질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 계획, 과제 이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어떤 파기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지, 어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지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보톡스, 보툴리늄, 국가 핵심 기술 이 부분도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규제라든지 핵심 기술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국익, 우리의 산업 질서, 재평 이런 부분에 숨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기자생활서부터 행정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민원을 푸는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우연에, 특히 뭔가 이렇게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을 때 정말 힘들다는 그런 어떤 장벽을 느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 등은 전쟁입니다. 또 어찌 보면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역체제 다 바뀝니다.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토론에서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되고 집중 육성해야 되고 외부에 또는 우리 국가의 경쟁에서 지원되고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기업이 또 파기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무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규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동부기초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갑 국회의원이고요. 어른 윤상현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죠? 저희는 우리나라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 100년, 200년을 먹고 살아야 됐을 때 다 누구나 이야기하자면 반도체, K-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우리 K-바이오 생각하면 무겁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의 이 제약회사, 삼성바이오를 포함하여 세트리온, 예를 들어 종근당, 제공제 다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때 봤던 화이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하면 어느 정도 크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싸워요, 우리끼리. 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고. 저는 그때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분야, K-바이오, K-의료비, K-뷰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우리나라 6대 군사 강국, 10대 경제 강국 하는데
이 10대 강국 중에서 항암 치료제 하나 못 만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백신 한번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싸웁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 이런 판에서 이렇게 갈라져야 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온다고 해서 반대의 막 문자가 들어와요. 저는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호떡수가 왜 국가 핵심 기술 물질이 아닙니까? 이게 국가 핵심 기술이에요? 호떡수가? 요즘 호떡수 안 맞은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과연 그렇게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 물질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성규 의원님 계시는데 지금 만난 사이가 아니고요. 제가 한겨레님 기다렸었고요. 저 경향님 기다렸었습니다. 그 옆에 분 동아리 기다렸었고 얼마나 걸렸었어요. 제가 그때 보건복지부 출입 기다렸었어요. 20년도 더 전에 이런 출입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각종 문제들이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에 보건복지위원을 하고 했었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해결하고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보건복지 분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되든 안 되든 이건 다음 문제고 정말 아닌 건 아닌 걸로 맞는 건 맞는 걸로 이제 정리해 가자.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우리 때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다음 세대도 먹고 살 수도 우리 때 만들어 주자. 꼭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정말 어렵사리 출연이 된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오늘 이 개최를 하기까지는 여러 반발 과정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 주최한 것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학회 회장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각종 정책 토론회도 꽤 많이 진행한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는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정치권과 업계와 등등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 보톨린 통신 국가 핵심 기술 지정 해제 여부가 어떤 문제가 있겠냐, 어떤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가 있길래 이만큼 이 토론회를 막으려고 아니면은 이 토론회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강하게 있는지 저 스스로도 상당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더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1996년도부터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본부 창립 멤버로 시민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입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고 2015년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도 꽤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국내 공직자윤리법 또 부패방지 관련 입법 전 과정에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국가 핵심 기술 해제 이 논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카레텔이 존재한다. 소위 규제의 포획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톨린 톡신 국가 핵심 기술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오늘 토론의 전반을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미생물학회 이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과대학교 김원영 교수입니다. 저희 대한미생물학회는 1946년 5월 20일 설립된 가장 오래된 그 미생물 분야의 학회였어요. 저희가 인체와 동물의 그 경화성 미생물의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또 성합법까지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학회입니다. 대부분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각대학, 또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주민 여러분, 오늘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혁신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이렇게 어렵사리 개최된 것에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주관해 주신 한국유형화 K바이오 전문가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또 국가혁신기술로 또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K바이오가 이제 우리나라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산업계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듈부터 제재는요, 그게 자기 기능성에 굉장히 얻기 쉬운 군주이고 또 군대 출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1년에 200개씩 군주가 나오고 있고, 그럼 입주를 하면 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난이도가 낮은 기술입니다. 지금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요, 그냥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해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그런 모듈링들이 또 저희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에 봤을 때는 이런 산업적으로 유용하지만 또 동시에 미생물학 특성상 고위험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또 안전과 보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듈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실험실에 저희가 산업부, 식약처, 농림부, 국정원이 앉아서 갔다가 굉장히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국가혁신기술 시장이 그러한 이유에서 필요했고 그 국가적 차원의 보호 체계로서 가능해 왔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이런 주제가 저희 연구자들의 학문적 탐구를 위축시키고 또 산업계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학계는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연구의 자유로운 국제협력, 또 산업 발표를 하다가 저희가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미생물학회 역시 학문적 책임을 기대하며 안전한 연구 환경을 확립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바이오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혁신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은 단순히 보톡스의 한 산업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보트린 톡신 생산 기술은 그 효능성과 수요가 뛰어나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국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혜로운 제안들이 우리나라가 K바이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 지역구로 포항만 물렁인데요. 우리 포항 지역에서도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는 팀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승규 의원과는 이 정치권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팀플레이라는 것이 정치가 꼭 팀플레이가 돼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만큼 팀플레이를 펼쳐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오늘 우리 강승규 의원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의원님 같이 하신다는 게 5천 만에 팀플레이를 볼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얼굴에 눈뜨는 것도 찍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가 K바이오 산업에 또 다른 전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부가 이제 기술이 이제 우리 보통 다 대학에 있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기술을 좀 산업에 좀 이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산업협력단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대학 교수들 또는 학생들을 좀 창업을 시켜라. 그래서 이게 대학의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저도 총장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주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31개의 자회사가 됐고 저도 이제 솔선수범해서 바이오벤처를 먼저 1호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무려 31개의 바이오벤처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설립 당시만 해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바이오벤처를 특히 대학 바이오벤처에 특정 지원책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믿고 창업한 교수들이 저를 계속 원망하고 왜 당신 때는 지원했는데 실제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왜 K바이오가 아직 이거밖에 머물지 못하냐 하는데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이게 산업화가 되려고 하면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사례도 있고요. 뭐 오베드 문제, 그다음에 과도한 안전 규정, 그다음에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병원과 이런 각종 K바이오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아카데미에 산업화 못하는 것 중에 또 큰 규제가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걸 저희 산단장에서 계속 철폐해달라고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에 너무 다양한 부처에 퍼져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해결이 되면 나도 좀 우리도 해주겠다 이런 일로 인해서 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력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오늘 걸 살펴보면서 이게 이 핵심 기술 지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업 부담들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경쟁력을 낙하시키지 않나. 특히 대학의 벤처 또는 이 후발 영세 벤처기업들이 오히려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술 제도란 첫 번째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고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 외국에는 없는 기술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술인데 이것이 유출이 될까봐 함부로 수출하면 유출이 될까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기술은 이미 외국서 먼저 시작하고 외국서 그 특허권이 만료가 돼서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손쉽게 균질을 들여와서 너무도 쉽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국내 보톡스 시장, 보톨리눔 균 시장은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지금 전혀 여기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K바이오, K뷰티 또 K팝 이런 어떤 K웨이브를 비과자는 오히려 해외 수출을 독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기술 제도는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할 때 검증하는 제도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이사님도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이 너무도 죄송하지만 쉬운 기술입니다. 어려운 혁신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의 업체보다 지금 막 시작한 그 벤처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큰 업계들은 부담이 없는 제도지만 저도 바이오벤처를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관 업무가 필요하고요. 대관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면 CR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후발 명세한 벤처 업계들은 이거 자체가 부담입니다. 원래 시작했던 보톡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같은 균주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보톡스 회사가 이걸 시작했다고 그랬지만 이걸 시작했으면 다른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 균주를 쓸 수가 없어야만 됩니다. 이게 상식인 거죠.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써도 특허권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료, 미용 의료, 그 다음에 뷰티 시장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보툴리눔 톡스는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최대치를 한 거지만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5년 때는 70~80%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기술력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후발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수출할 때마다 왜 일일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닌 돈인 것 같지만 벤처 막 시작하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할 균주가 아니라 다른 균주, 또 A형 타입이 아니라 다른 타입을 해도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균주라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실 분 많은데 국제미생물 예탁제도가 있어서 이게 신규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걸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기업 판단에 이 특허를 거는데 유사 특허를 방지를 못하는 특허라고 하면 특허를 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2009년부터 우리는 국내 시장을 경쟁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될 때 뜬금없이 해외 유출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핵심 기술을 지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법안 때문에 오히려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특허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8개 업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 특허권을 보호도 못 받고 또 기술이 어렵냐, 기술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지금 포화 상태가 있고 이것을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또 대가공부가 너무 어려우니 이 대가공부를 도와주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후문에 가면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백신 연구소의 최대 기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 수많은 우리가 앞선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 유럽을 제치고 이 우리나라 국제 백신 연구소에 할 때는 이런 제조업 백신 기술이 뛰어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중국보다 먼저 제조업 혁신 기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좀 하려고 가면은 모든 제약업체들이 특허권 먼저 묻습니다.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기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술, 여기는 이제 특허권이 지금 설정될 수 없는 기술인데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바이오 제약업입니다. 바이오 제약업이면 원칙대로 특허권 가지고 서로 승부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새로 이 보트리움 균주를 연구하려고 하는 벤처들의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략 기술은 대략 한 75개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공학 분야 전략 기술은 4개가 보트리움 균주 생산 기술까지 포함해서 있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이 제도가 존치가 돼야 되고 또 당연히 보호해야 될 기술은 보호를 해야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 기술 환경 변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등등이 비춰봤을 때 이제 논의되고 있는 보트리움 균주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 전략 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크게 없다. 특히나 업계, 바이오 업계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보트리움 톡신 생산 기술, 특히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해서 핵심 기술로 지정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해제 요청을 산업부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또 우리 국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벌써 몇 해 전부터 목소리를 내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미국, 프랑스, 일본, 또 중국도 이 보트리움 톡신을 또 생산,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미국과 EU에서는 균주 소스 자체를 보안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제조기술, 품질관리, 안정성 중심으로 규제가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의 의약품, 의약 목적으로 이 보트리움 톡신 생산 기술 또 균주 관리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특히 2010년도 핵심 기술로 지정되고 6년 후인 2016년
균주까지 포함된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볼멘 소리를 하고 또 관련 정보 공개 요청도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만 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심 기술 지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 바이오 산업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초기 선발 주자, 선두 주자 한두 개의 업체가 이 규제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후발 주자로 이 보톡스 시장에 뛰어든 제약 바이오 업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미 그 어려움은 시각적 품목허가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외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적 과정, 또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등이 켜켜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보톨리눔 균주 생산 기술 관련된 법령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무려 7개의 법령에 의거해서 6개의 부처가 중첩적으로 관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이하를 한번 봐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대외무역법, 생화무기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그리고 약사법, 가축병 전염 예방법, 그리고 생물 안전을 중심으로 한 테러 방지법, 우리 7개의 법령, 이 5개의 부처에 의해서 중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도 관장하는 소관 부처입니다. 이 대외무역법의 하위 법령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의해서 이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고시에 따른 다양한 신고 절차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 고시도 해야 되는 중복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톨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7개의 법령에 걸친 5개의 부처의 중첩 규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중복 규제, 전략물자까지 포함된 중복 규제가 아우러 이루어지는 각중적인 복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은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정 과정의 경직성, 불투명성, 또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시대적 상황 변화,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화의 어떤 문제, 또 산업 경쟁력과 생물학전, 다양한 어떤 생물안전과 관련된 그런 괴리,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름화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한 것은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균주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거든요.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기체일 뿐입니다. 물질일 뿐이에요. 당장 우리 이승현 교수님 발전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50ml로 8만여 개의 균주를 단시간 내에, 그것도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이게 쉽게 접근 가능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위법인 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고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보톨리눔 톡신 균주 규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EU는 안보 중심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나 산업적 활용에 있어서는 촉진을 오히려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듀얼 유즈 레귤레이션 시스템, 이중 규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응답 제약사 중에 14개 제약사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82.4%고요.
반대하는 업체는 3개사가 반대를 해서 약 한 17.6%입니다. 선발주자로서 이미 시장 지배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제가 10년 동안 늘어지고 6년 후인 26년대 균주까지 포함하고는 더 후발주자들의 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게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발 업체들은 이미 시각처의 품목화가 승인 업체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 핵심 기술 대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후발주자, 대부분의 제약사 그리고 특히 신생 바이오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허가, 제조 공정 개선, 임상 연구 등등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규제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목소리를 설문조사 문항마다 켜켜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톡스와 관련된 이 문제는 상당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뿌리 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는 어디냐?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업계와 산업부, 정치권 등이 규제 카르텔에 상당 부분 엮여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전형적인 규제 포획 이론, Regulation Capturing Theory, 정부와 기업 간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기업에게 특혜와 혜택을 주는 이런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드리슨 톡신 같은 경우에는 독소의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주도 중요하겠지만 균주보다도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가장 많은 대량 생산을 했을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생산시키는 거냐 생산 기술. 그 다음에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아주 정제가 아주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섞여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효과보다 독소로서의 효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역시 생산 기술과 분리 정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외국 회사가 생산하는 그 균주하고 우리 균주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죠. 다행히 균주에 있어서 우위성은 없어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미 15년 지났잖아요. 근데 15년 동안에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후진국들도 이제 개발도상국도 다 균주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균주가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균주가 해당이 안 될 뿐더러 그 기술이 이미 더 이상 우리만의 기술이지 않다. 생산 기술과 또 그 정제 기술 또는 분리 기술 이런 게 굉장히 극도화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핵심 기술의 지정 원칙을 보면 첫 번째 기술적 가치가 높아야 된다. 과거에 2010년에는 괜찮게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또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기술적인 성장은 안 될 것 같고 시장은 성장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2030년 예상 보니까 한 25조, 전 세계적으로 한 25조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이 25조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10%가 됐든 15%가 됐든 좀 점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 높으냐? 기술적인 성장 잠재력은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유출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조차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의 해외에 나갔을 때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성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은 국가 핵심 기술에 이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특허 만료가 된 뒤에 새로 누구도 특허를 내고 있지 않아요. 특허가 만료가 됐는데 왜 특허를 안 낼까요?
특허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경쟁을 가져야 될까요? 기업마다 조금씩 노하우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기술, 정제 분리 기술에 기업 노하우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거 특허로도 안 내놔요. 다른 기업들이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특허를 할 필요도 없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개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수준으로 이미 변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기술적인 부분 말고 규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국무조정실 규계위에 그 바이오연색 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년 기간 중에 이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약바이오협회가 이 부분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올렸을 때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요, 수출하는데 너무 그 제한점이 많아서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 기업하고 공동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싶은데 거기에 제한이 많아서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그 기술 개발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그 규제 개혁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산업부가 그 몇몇 그 기술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정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1년 반, 2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규제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6개 부처 7개 큰 법령만 7개죠. 그 외에 고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데 이게 기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행정 절차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선진국들은 똑같이 하고 있냐라는 걸 조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선진국은 생각보다는 좀 전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측면도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혜택도 줘야 된다는 기업적의 어떤 논리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규제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냐. 좀 과잉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핵심 기술이 이렇게 교류가 되려면요. 인적 교류가 됐던 학술적 교류가 됐던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자꾸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선진국 경쟁하는 데 있어 속도를 중요시하니까 너네들하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회사는 하겠다고 하더라, 쉽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거기랑 같이 한다는 미국 회사들의 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 중심으로 가버리지 우리 중심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이에요. 그 경제성을 우리가 빨리 확보하지 못하면 어차피 2030년에 25조 되면 뭘 해요? 우리가 그 퍼센트가 10%, 15% 늘어나는 게 아니라 5%, 3% 주면 그게 그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나 합작 회사 같은 거 만들 때도요 제한 규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외국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에 대한 것들을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후진국도 요즘은 이수요가 굉장히 큰데 투자나 합작을 그쪽에 했을 때 우리가 수출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국가 핵심 기술에서는 빼주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빼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을 여러 법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25조 중에 우리가 한 15%, 20%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돈이잖아요. 요즘 수출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기술적 측면과 그 다음에 규제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그 기업체에서도 많은 걸 보셨고 또 언론 쪽에서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또 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논의는 참 낭비되어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회에 와서 판을 벌리는, 그래서 그 논지가 극히 어떻게 보자면 상식과 합리와 그다음 한목적성에 비춰볼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놓고서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떤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를 한다. 제 회원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회원사, 반대하는 회원사도 있습니다. 앞서 뭐 17개 중에서 13대 4냐, 뭐 아니면은 뭐 14대 얼마냐, 뭐 10% 올랐단 마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세계가 찬성하고 17개 반대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것이 어떤 우리 사회의 가야 될 방향에 맞춤해서 맞다고 한다면 14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재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이 짊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책무,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국부를 창출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것이 사람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법무법인들이 그렇게 해서 박태진을 싸우는 속에서 어떤 이해를 갖고 하고 그런 건 솔직히 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자면 AI 통한 신약개발 제적 실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미정부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당장 이번 주 후반부터 100%의 의약품 관세를 때린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AI 혁신, 디지털 혁신의 이 시기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는 더 이상 오늘 정도로 해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끝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의약품에 대해서 수입을 허용했던 게 외국의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을 허용했던 게 1983년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 국내에 제약사들이 마음대로 의약품에 대해서 특허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렇게 했던 시대는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게 1987년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엘르간이 보톡스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995년도에 국내에 처음으로 그 엘르간이 국내의 어떤 부모가를 받아가지고 국내 사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길게는 40년, 짧게는 30년 이 동안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과 2016년에 그런 비춰진 행위들이 저는 지금도 이해는 못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2006년에 어떤 특정 기업이 버트림 관련한 그런 어떤 시작 품목을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정부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했던 게 2016년에 톡신에 대해서 그 균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 게 2014년 그런 와중에 국회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균조가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국회도 이 부분과 관련해 있어서는 답을 모두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에 이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 취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퍼스트 인 클래스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세계 시장에서 세계의 어떤 보툴린 톡시 시장을 보톡스 시장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활용한 미용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국객성 기술 10번, 100번을 지정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이 퍼스트 인 클래스냐, 베스트 인 클래스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들 들어보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협회가 2023년부터 나름 그걸 보고 적어도 이건 우리 사람이 글로벌 시장에 가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냐 아니면은 족쇄인 거냐 발목을 묶고 있는 거대한 기능이냐라는 관점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도 건의를 하고 산자부에다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근데 건건이 돌아왔습니다. 부처에 내려보내면 건의조차도 얘기를 했는데 또 산업부 가면 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
위원회로 가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 있어서는 생명과학 분야의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로 가고 그리고 의무실 답은 또 같았습니다. 저희 협회, 우리 산업계는 사실은 정부를 대상으로 보자면 어려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협회 부의장으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산업에 그냥 기업들 어려운 좀 얘기하면 되고 글로벌 진출하면서 이런 거 그림돌이니까 앞서 제가 여기 적어놨던 얘기대로 이제는 결단해 주십시오라는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또 더 이상 되풀이 되는 거는 그 시간에 좀 세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언론도 그런 역할에 좀 써주시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 특정한 기술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필요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풀려고 했을 때에 지금은 지정한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를 망해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제도가 되면 특히나 이 국가혁신 기술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거를 갖다가 2024년에 대한상의를 통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필러 규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필러 규제에 준하는 그런 제도의 경우에는 적어도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5년 내지는 10년이 지나면은 그런 제도가 왜 지속적으로 국가혁신 기술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약 하나 일정한 기준에 5년 내에서 10년 이후에 전문가, 산업계 등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이 기술이 왜 더 국가혁신 기술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합리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이후에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시대는 변하니까요. 시대는 급변하니까요. 1년이 급변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국가혁신 기술로 계속 지정이 되게 되는지를 소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업계와 전문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효과라든가 합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한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결정하는 체계 지정과 해제의 기구를 갖다가 분리하는 식의 적어도 저는 이제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규제 혁신을 해야 될 판에 규제 혁신 기술이 되어가지고 규제의 발롱을 발롱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틀링 톡신, 보틀링 독소 생산 제조 기술 균주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공익과 나아갈 길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발상에 대해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바이오업계에 20년 전에 입문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연구자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 20년 넘게 바이오업계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계 대표로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고 또 이 자리에 꼭 와야 되냐 내가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희 같은 바이오 벤처가 여기에서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건방진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운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저 혼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제가 뭐 큰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저희 주식회사 칸젠이 어떻게 보툴리늄 균주 7종을 개발하기까지의 스토리와 그동안에 겪었던 고충, 고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업계에 대변을 할 수 있고 물론 이것은 오너의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온 것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연구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보툴리늄 균주를 연구하고 또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원들의 애로사항과 그 사랑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2015년 7월에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교수님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툴리늄 주사제 보톡스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땅에서 찾은 보툴리늄 균주를 가지고 바르는 보톡스 치료제를 만들어서 K-뷰티에 세계 탑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10년 동안 R&D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르는 보툴리늄 독신 치료제에 대한 특허나 여러 가지 기술을 미국 특허까지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툴리늄 균주를 지금까지 개발하기 7년 동안에 7종을 개발하기까지 발견해서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늄 균주를 지금까지 개발하기 7년 동안에 7종을 개발하기까지 발견해서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균주 7종 중 5종은 깨끗한 덕유산 정상 눈썹 토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한간에서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눈속에서 찾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얼굴에서도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썩은 풍조림이나 오염된 토양이나 현기적 환경에서 나옵니다. 그럼 왜 눈속 토양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덕유산 정상이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그 다음에 한 5, 6개월은 눈썹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현기적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병적인 실험 노트 유무 및 상세 기구 여부를 신고의 적절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되어 생물안전등록시설에서 보관 관리해야 됩니다. 취급자의 심원, 보안 시스템, 구직 기록, 시설 보안 계획 구축, 그 다음에 질병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법이나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규정 지침 등 어길 경우에 하고 싶습니다. 문서 현행화, 그 다음에 출입통제 CCTV 전산 보안 요구.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의 각기 다른 규제들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연구원들이 이것 점검하려면 두세 달을 해야 되고 균주 하나 등록하는데 1년 이상 또 자료를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보툴리늄 균주를 찾으려고 하면은 BL2랩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쉽게 해서 어떤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발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견되면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를 물게 됩니다. 저희가 유전자 연계서열 비교 분석 독자성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지놈 사이즈를 보면은 제일 아래에 미국의 A사와 M사가 376만 개, 그 다음에 H사가 380만 개, 저희가 390만 개짜리, 400만 개짜리, 400만 개짜리 이상으로 지놈 사이즈가 20-30만 개 차이가 납니다. 또 유전자 분석들과 SNP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400만 개 균주에
랜덤으로 추출한 것도 13,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균주를 발견한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R&D 자금과 투자 유치해서 쓴 자금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국가 핵심 기술 기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툴리눔 균주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고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찾을 수 있고 자연 환경에서 나온 것인데 과연 그걸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야 되냐? 저는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술이길래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했겠냐? 그렇다면은 국가는 어떠한 지원을 해줬느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어떠한 혜택을 줬으며 어떻게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GMP 시설이라도 공급해줬냐? 아니면 국가 과제라도 넉넉하게 줬냐? 국가 과제를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알만도 만들 수 있고 중국도 만들 수 있고 이미 다 만든 것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3개월짜리 주사제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과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할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중적 규제를 통해서 연구원들의 에너지를 뺏고 시간과 비용을 뺏고 그래서 혁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냐? K 글로벌 바이오와 K 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규제는 과감히 혁파를 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